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의 하창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영상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뭐 영상들 이렇게 실시간 리딩 올려드리고 또 오늘 스트리밍 했죠. 또 수전택도 하고 굉장히 많은 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파서 삼성전자를 하루 쉬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시작하자마자 또 쉴 수는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한 그런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도 좀 신고가 돌파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오늘 조금 올라가다가 좀 이제 지수가 그렇게까지 뭐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크게 뭐 영향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견조하게 좀 지켜줬고요. 일단은 돌파 시도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순매수 거래량을 좀 봤을 때 이거를 추가를 딱 해보면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외인들이 좀 많이 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계시다 해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확연하게 이때 한번 주가의 조정이 축 나올 때 외인들이 매도했었던 걸 제외하고 이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담아주고 있어요. 물론 요 윗라인에서 한번 차익 실현 나오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주주 3억 원 그 요건에 좀 많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기업적인 그런 부분들만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가 전고점도 뚫고 많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현행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담은 거는 원화 강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출이기 때문에 워낙 강사일 때 또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라인으로 보겠지만 또 역으로 봤을 땐 지금 회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낫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워낙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나갔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를 많이 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다소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을 품은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지금 메모리 쪽 반도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디램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이제 양강 체제로 가고 있는데, 사실 낸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약 33%고 이제 하이닉스가 4, 5위 정도에서 10%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인텔을 품으면서 이제 20%로 가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또 격차를 좀 줄여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왜 인텔을 좀 비싸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사이클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M&A가 많이 열리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돼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M&A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지금 엔비디아가 또 ARM도 이제 인수를 하게 됐고 지각 변동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개별적인 이슈는 하루 사이에 크게 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독대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된 이제 결과들 나올 거고, 또 브랜드에 대한 그런 얘기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G에 대한 그런 휴대폰에 대한 이슈들,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이러한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인 이런 사이클을 맞았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 좀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좀 대주주 요건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 충분히 해서 쭉쭉쭉 날아갈 텐데
제가 고민되는 건 그 부분이에요. 대주주에 대한 그런 요건으로 양도세가 이제 되게 됐을 때 분명 주식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좀 수급적인 부분이 이탈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주가의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건 좀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조금 차트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요 윗라인을 빠르게 좀 돌파를 다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 라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62,500원 라인까지는 이제 신고가를 찍어 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요 부분을 좀 돌파할 때 아무래도 조금 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1차 시도했고 2차 시도했고 지금 3차 시도하고 꼬꾸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요 종목이 상승할 때 12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상승할 때 한번 눌렸다가 상승해 줄 때 다시 정배열 만들면서 상승해 주는 부분들이 나타나다가 요번에 요거 다시 단기간에 깨서 여기 mid라인까지 본전 패턴 오는 거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렇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윗라인 때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요거까지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버텨주는지 적어도 요 라인 6만원, 6만300원 라인을 깨고 다시 안 내려가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분봉으로는 만약에 이 라인 다시 깨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라인 다시 깨진다라고 보시면 하방이 이제 요까지 열리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58,500원까지도 하방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8,500원 라인까지 58,500원부터 뭐 좀 보수적으로 보면 58,000원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라인 밑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보시고 일단 좀 접근해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차트가 무너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거래일에 좀 이렇게 올라타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적어도 61,200원 라인까지만 좀 회복을 해줘도 좀 무난하게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선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요 라인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요 라인 뚫고 가는 이 라인 부분에서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갈 때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라인에서 또 눌리게 됐을 때 아랫라인까지 패대기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58,500원 라인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봐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63,300원 안 깨고 가는 게 좀 좋고요. 그 부분 깼을 때 68,500원까지 일단 하방 열어 놓으시고 제가 분할로 접근해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만원 이하에서는 일단 매수가 유효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부터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느낌이겠죠. 이 종목이 이제 뭐 대만 업체랑 이런 이제 격차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들 또 최근에 이제 디램에 대한 가격이 다시 꺾이고 있긴 하지만 이 수요의 증가 수요에 대한 증가 또 시스템 반도체의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이런 사업군이 있는데 뭐 휴대폰이랑 가전이랑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가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고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신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매출이 나올 것 같고 사실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지금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은 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뒷받침 되어주면 충분히 요 라인은 전 뚫고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방송 때부터 여기까지는 다 여기까지가 목표가로 잡았지만 요 라인에서 추천드릴 때부터는 62,800원은 넘어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 8만원 넘는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7만원대 8만원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75,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점이 결국엔 중요한 게 이 신고가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얼마나 강하게 뚫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 타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들 볼벤 타고 올라가는지 올라갈 때 볼벤 타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볼벤 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중요 이평선들을 좀 뚫고 가면 안 됩니다. 상승하기 시작을 했을 때 여기도 보세요. 상승하기 시작할 때 21선 안 깨다가 한번 깨니까 여기서 한번 패대기 나왔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전고점 돌파할 때 강하게 이게 갭 나온 건데 갭 나온 거를 보통은 장대 양봉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안 발생되게끔 하려면 결국에는 이 이평선 뚫지 않고 가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지금 정배열 흐름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평선이 모였다가 가는 그런 라인들로 통해서
정배열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좀 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올라타가지고 이 부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라인 부분에서 일단 이평선 지금 정배열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여기서 요 라인 뚫고 가는 거 횡보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여기 21선도 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21선 올라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격 벌어지면서 이거 계속 펼치면서 이렇게 쭉 퍼져 나가야 돼요. 상승할 때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보시고, 여기 라인을 뚫을 때 항상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뚫고 가는지, 그리고 5일 이평선 안 뚫고 5일 이평선 안 이탈되는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볼벤 상단 올라타가지고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이때 신고가 나올 때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물론 이게 너무 많이 돌파가 되면은 다시 이제 회귀하는 그런 부분들로 되겠지만 요 선 따라서 움직이는 건 괜찮습니다. DB하이텍이나 카카오가 그런 식으로 상승했죠. 보시면 볼벤 타고 올라갔었죠. 그 다음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볼벤 상단 타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로 쭉쭉 날아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볼벤에 올라타가지고 가는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라인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58,500원 라인 항상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되는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벌써 11시 반 정도인데 일단 미국 시장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시장들 좀 보면은 뭐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신풍제약, 그리고 금융지주, 최근에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이 채널을 만들어서 찍었었던 그런 배당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슈 있을 때 금융지주나 이런 것들 그런 거고, 두산그룹주들 최근에 움직임 좋죠 해서 이런 좀 가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락했었던 그런 종목군들, 녹십자나 뭐 모비스 이런 거는 이제 뭐 충당금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있었고, 빅히트 계속 빠지고 있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 다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인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현대차 뭐 마찬가지고, 동박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조금은 쉬어가는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요. HLB 또 요즘에 또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도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지는 종목 없다. 뭐 이제 뭐 메디톡스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좀 상승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바이오니아랑 이런 HLB, 그 다음에 생명과학 이런 것들 좀 바이오들 좀 좋았고, 헬렉스미스 이제 뭐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부담 나왔는데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또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좀 나름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제주들 좀 흐름 보였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그리고 펄어비스 게임주인데 펄어비스 최근에 좀 흐름 좋았는데 조금 조정 나왔고, 제넥신 이런 종목군들, 메딕토스 뭐 악재 있었고, 이런 종목군들 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조정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무난하게 일단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업종 흐름 보시면은 전기가스, SK가스 이런 것들 좀 잘 움직였고요. 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산중공업, 그리고 한국카본, 제가 조선주 특집할 때도 한국카본 말씀드렸죠. 그래서 LNG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있으면은 그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관심 돼야 되니까, 그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가 움직이면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만도라든지 이런 부품주가 움직이듯이 조선주 움직이게 됐. 특히 워낙 또 강세일 때 조선주가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성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문이 많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수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증권주들 같은 경우 배당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좀 기대가 돼서 강한 이런 좀 업종별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 뭐 변동성 지수나 뭐 전기전자 조금 뭐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운송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나 비금속,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또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들도 요즘에 조금 해저 터널에 관련된 이런 이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랑 특수건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움직이는 라인들이 있고, 또 끼가 있는 종목군들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일단 미국장 오늘 어떻게 가는지 조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지수 좀 견조하게 흐름 보였고요. 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차트 보시면
이제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는 이 60선 지켜주고 나서 다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선 올라타게 됐을 때 다시 한번 2400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변수는 결국에는 대선에 대한 부분이겠죠. 대선이나 무역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주가가 출렁이지만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2400 돌파해서 갈 수 있는 거 하나 있고요. 또 대주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슈가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은 당연히 예탁 자금이 줄어들고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지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 조정 나오면은 요 아랫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온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요거 한번 무너지게 됐으면 한 번쯤은 밑에 내려갈 수 있는데, 뭐 지금 뭐 1800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제가 뭐 듣기로는.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불안감은 그런 게 있겠죠. 2차 팬데믹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런 업사이클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확 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섹터들, 그리고 주도 섹터들이 과연 2차 트윈 팬데믹이나 아니면은 이런 대주주 요건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지수의 흐름들이 좀 향방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흐름들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내일 장에서도 지수가 2400 아마 시도를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오늘은 장 마감이고 또 이제 미국 장이 열리고 하고 있는 그런 시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조금씩 자리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그리고 이평선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61,200원 라인 시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마무리 해보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한번 봐주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종목분들 있으시면은 좀 설명해드리겠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월수는 일단은 조금 많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화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오전이나 이런데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좀 의견들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